좋아요, 구독. 그룹주 내에서 이렇게 실적이 다르게 나왔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?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. 기업별로 실적을 분석해야 한다. 또 투자를 분산하면 좋겠다. 시장의 전반을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. 아무래도 전문가님 의견이 또 중요하겠죠. 네, 일단 AI가 저희들의 일자리까지 좀 침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지만 정석적인 좀 대답을 한 것 같아요. 일단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오늘 굉장히 큰 엇갈림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의 엇갈림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엇갈림이 나왔는데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.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더 많이 쓰냐,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저도 은행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써요. 그런데 페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페이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렇게 당연히 좀 소비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쓸 때는 어떠한 이벤트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선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편의성 그리고 실용성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주담대입니다. 아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30대 후반이거나 이제 4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극공감을 하실 거예요.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싼 곳을 찾기 마련이에요.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카카오뱅크의 주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이유가 됐고 한 번 이용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이용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용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2분기, 3분기,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저는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페이는 한 분기 더 기다렸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움직이겠죠.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만큼 카카오페이가 앞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뒤편에 보면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희비가 엇갈렸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듯이 카카오뱅크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지금 적자가 10배 정도 났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또 이 두 종목, 두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? 일단 저는 만약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좀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의 성장성 그래프만 보더라도 누가 더 많이, 누가 더 크게 성장을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카오페이보다는 당연히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두 기업 모두 이번 분기의 실적보다는 다가오는 2분기, 3분기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주가의 부침이 좀 심했어요. 그러니까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실적은 실적대로 잘 나와야 하고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.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2분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카카오 그룹주 이제 페이와 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.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만 짚어보면 조금 서운하겠죠. 거기에 그룹주인 카카오 게임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신작은 출시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좋았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주가는 그에 발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일단 실적은 생각만큼 딱 나왔어요. 딱 그만큼. 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. 그렇죠.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와야 됩니다. 혹은 더 잘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
자,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카카오 게임즈 하면 대표작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.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NC소프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리니지. 위메이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 미래의 전설 혹은 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게임즈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작이 있어야 하는데 네.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실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고 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흥행은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게임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엔터는요 국내에서만 잘 나가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 엔터 3사가 잘 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. 그렇죠. 그렇죠. 블랙핑크, 뭐 BTS 이러한 그룹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에는 우리나라와 이 북미 시장의 어떠한 문화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바일과 PC 게임에 용이한 반면에 미국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조작을 해서 하는 그런 게임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잘 살려면 결국 중국 산업에서 통해야 돼요.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아요. 네, 못하죠. 가뜩이나 우리나라 게임즈에 대한 이 IP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IP 발급을 또 허용해 줄 거냐.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직까지 게임주에는 좋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전망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신작 출시 소식도 나와 있잖아요. 네. 이 신작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? 일단 게임주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지지부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대작이 없기 때문에.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지금 대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.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작이라고 하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그 게임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신작 출시 일들이 계속 미뤄졌어요. 맞아요. 네, 크게 보면 이제 펄어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검은 사막, 붉은 사막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.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도 미뤄지고 있고.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악재이나 조금 길게 본다면 결국 신작이 나올 거거든요.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되나 신작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재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게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펄어비스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이 액토즈 소프트와 이제 법적 공방에서 조금은 우세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. 일단 또 위믹스 코인도 재상장이 됐고요. 그렇기에 만약 게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펄어비스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. 그리고 코인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. 좀 하락을 했잖아요.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까요? 저는 카카오 게임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. 아, 시간이 좀 네, 더 필요하다. 일단 네. 게임주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모아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A라는 게임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출시가 예정이에요. 그래서 모아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막상 출시를 했는데 흥행을 못하면 또 그 다음 게임이 흥행할 때까지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지금 꾸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.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나쁘고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는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위메이드와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